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번에 코인베이스 스쳐간 5억 불 어치 이더리움 용도에 대해서 내용이 좀 있어서 부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대량의 USDC가 같이 거래소가 아닌 외부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해당에 있는 거래소를 거쳐서 왜 개인 지갑으로 갔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저도 확인할 여력이 좀 되지는 않지만 어, 여기서도 번거로운 일을 했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중심이 돼서 자금이 집행되거나 이체하는 프로세스를 정식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남긴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제 정황상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분명히 어떤 용도로 분명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보통 코인베이스에서 거쳐서 나오는 USDC 같은 경우에는요, 코인베이스 자체에서 소화되거나 아니면 마켓 메이커 요구에 따라서 이제 뭐 연결이 좀 되거나 또는 VC가 예산 집행을 위해서 캐시를 USDC로 바꾸거나 거래소 이동을 좀 하든지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뒷부분부터는 그냥 매우 주관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VC 자금의 돈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서 아마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 자금에 따른 출처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하반기 정도에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내년 기반의 여건으로 좀 준비를 하기 위한 용도로도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에 따른 이 자금은 약간의 의미를 두어도 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 자금이 좀 우리에게 펌핑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식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뭐 누구의 돈일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에 따른 역할로 쓰일지는 좀 더 지켜보면 나중에 그 관련된 소식들이 연달아서 나오게 되면 그게 요거에 따른 자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지난 6월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토큰들의 퍼포먼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평균 퍼포먼스, 이 주황색 선을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못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7월 달에 리플의 펌핑이 SEC가 사형 선고하는 토큰들의 마지막 탈출 기회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탈출을 못했다라고 하면 요 기간에서 그냥 눈 딱 감고 한 최대치 2년 정도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단을 낮추는 용도에 있는 자금은 알트코인 대비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해서 아직 비트코인이 현재 진행형, 즉 지금의 저점이 완벽한 저점이 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에 따른 흐름을 우선적으로 물탈돈으로 비트 자금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비트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 시점에 비트가 먼저 올라갈 거고 알트가 좀 더 후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과거 4년 주기마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기반형으로 이제 근거치를 활용을 해서 비트에 있는 자금을 좀 더 확보를 해 두셔라. 그리고 비트에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자금 가지고 나머지 있는 알트를 그때 물을 타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인베스트가 첫 번째 현물 ETF 이더리움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조만간에 좀 될 것 같다라고 아크 누나도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시점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내가 먼저 좀 땡겨서 어그로를 좀 끌어봐야 되겠다라는 어그로식으로 좀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우리에게 하방보다는
가격 방어선 라인으로 그냥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저런 소식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새벽에 제미니 거래소에서 대략 한 5,700개 정도 비트코인이 입금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변동폭이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통상 추석 시즌 이제 기반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으니 추석 시즌 기반으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또 어떻게 변했는지요. 근데 요점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추석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역 사거리에 트론 광고가 나왔다는 건 여전히 트론은 죽지 않았다 라는 걸 한번 좀 보여주기 위한 척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일본의 금융회사 SBI가 리플코인 XRP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요즘 일본 잘 나가죠. 그러면서 일본에 따른 여러 가지의 또 아무래도 지금 원정 관련해서 오염수에 따른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클지 아니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코인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일본에 있는 경제 상황이 과거 대비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점에서 송금의 분포도는 상당량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자,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라고 해서 아시아 쪽에서 선호하는 나라 쪽에서 순위가 나왔을 때 일본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대만이었습니다. 베트남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요, 한국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쪽이다라고 하면 여기 SBI가 송금의 주력으로 매출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일본의 이민자 우호 정책도 잘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XRP에 따른 효과는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SBI 핀테크 솔루션즈에 따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리플에 따른 효과도 같이 한번 좀 크로스 체크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총 100만 개 가량의 매틱이 바이낸스에 입금됐다라는 주장으로 인해서 이거 좀 나중에 문제 있는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데, 재단 쪽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갑이다라고 약간 밑장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매틱의 가격 추이의 변화점도 나중에는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퀀트의 SOPR이라고 해서 1 이상의 상승, 가격 상승의 시사라고 해가지고 손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속적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에 따른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은 DCA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패턴으로 보았을 때 1을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현재 1.02 정도 나오고 있으니 그만큼 상승 랠리에 따른 추이가 여전히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가격 추이가 여전히 매력적이다, 저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셀시우스가 에쿼티 스퍼스트에 관련된 소송 제기건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소송 부분은 자산 반환에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셀시우스가 지금의 자금 여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반환 소송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아시길 바라겠고요. 라이엇 블록체인의 8월 전력 크레딧을 팔아서 수익점이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난에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가 좀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과 FOMC가 곁들어져 있어서 좀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동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도미넌스 추이도 여기에서 49%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 상태에서 나스닥이 이제 서서히 조종에 있는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시점과 그 다음에 홍콩 달러 정도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여전히 이제 살짝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제자리로 가고 있죠. 예,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연달아 내려갈 때 살짝 조정이 다시 나왔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홍콩 달러에 있는 추이가 제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여전히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물량들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정확도가 높으니 같이 한번 보면서 하는 것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변화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요거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에 따른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키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마운트 꺽스, 그 다음에 FTX, 뭐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10월 달에 이제 물량을 던지는 비트코인 물량들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 이제 그런 거 배제하고 남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소식거리들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